TCP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완벽 가이드입니다. 신뢰성을 보장하는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배웁니다.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류 제어와 재전송 기법, Stop and ARQ, Go Back and RQ, Selective Repeat ARQ, 흐름 제어의 슬라이딩 윈도우, 혼잡 알고리즘, 그리고 ECN 명시적 혼잡 알림까지 총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오류 제어의 필요성입니다.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패킷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손상되거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죠. TCP는 ACK 확인 응답과 재전송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도구로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ACK는 데이터를 잘 받았다는 확인 신호이고, 재전송은 타임아웃 발생 시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적응형 타임아웃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대기 시간을 동적으로 조절합니다. 두 번째, 시퀀스 번호와 ACK입니다. 각 패킷에 고유한 시퀀스 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를 추적합니다. 시퀀스 번호로 패킷을 식별하고 순서를 재조립하며 수신 측은 ACK 번호로 다음에 받을 패킷을 알려줍니다. 같은 시퀀스 번호를 가진 패킷은 중복으로 감지되어 폐기됩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Reliable Sender 클래스는 재전송 로직을 구현합니다. 초기화 메드에서 타임아웃과 시퀀스 번호를 설정합니다. Send with retry 메서드는 최대 3번까지 재전송을 시도합니다. 패킷을 생성하고 전송한 후 ACK를 기다립니다. ACK를 받으면 시퀀스 번호를 증가시키고 성공을 반환합니다.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재전송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렇게 시퀀스 번호와 재전송 카운터로 신뢰성 있는 전송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top and Wait ARQ입니다. 가장 단순한 오류 제어 방식입니다. 하나의 패킷 보내고 ACK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죠. 송신, ACK 대기, 다음 패킷 순서로 동작합니다. 구현이 단순하고 버퍼 요구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ACK를 기다리는 동안 네트워크가 유유 상태가 되어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Go Back and LK입니다. 윈도우 크기만큼 여러 패킷을 연속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동시 전송 가능한 패킷 수를 의미합니다. 누적 ACK로 순서대로 받은 마지막 패킷을 확인하며 오류 발생 시 해당 패킷부터 이후 모든 패킷을 재전송합니다. 다섯 번째, Go Back and의 비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패킷 2번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미 성공적으로 전송된 4번 패킷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수신 측이 순서대로만 패킷을 받기 때문이죠. 수신 버퍼는 순서가 맞는 패킷만 저장하므로 불필요한 재전송으로 네트워크 대역 폭이 낭비됩니다. 여섯 번째, Selective Repeat ARQ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손실된 패킷만 선택적으로 재전송합니다. 각 패킷에 대한 개별 ACK를 사용하며 오류 패킷만 재송신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신 측에서 순서가 맞지 않는 패킷을 버퍼링하고 순서를 재조립해야 하므로 버퍼 관리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elective Repeat Receiver 클래스는 Selective Repeat의 수신 버퍼를 구현합니다. 버퍼 딕셔너리, 기대 시퀀스 번호, 윈도우 크기를 초기화합니다. Receive 메서드는 시퀀스 번호가 윈도우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위 내라면 버퍼에 저장하고 ACK를 보냅니다. Deliver in order 메서드는 기대 시퀀스 번호부터 연속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합니다. 버퍼에서 데이터를 꺼내어 전달하고 기대 시퀀스 번호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는 패킷도 버퍼에 저장하고 순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흐름 제어의 목적입니다. 수신 측의 처리 속도가 송신 측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수신 윈도우 ROND는 수신 가능한 데이터 양을 나타내며 버퍼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버퍼가 가득 차면 Zero 윈도우 상태가 되어 전송이 중단됩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입니다. 송신 측은 수신 측이 알려준 윈도우 크기만큼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송신 윈도우는 ACK 없이 보낼 수 있는 양을 의미하며 ACK를 받으면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됩니다. 이를 통해 연속 전송이 가능해지고 파이프라이닝으로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홉 번째, 혼잡 제어와 흐름 제어의 차이입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 측의 처리 능력을,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의 혼잡 상태를 관리합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 측 버퍼를 관리하는 ROND를 사용하고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상태에 대응하는 CWND를 사용합니다. 실제 전송 윈도우는 둘 중 작은 값인 뭐인지 소원으로 결정됩니다. 열 번째, 슬로우 스타트 단계입니다. TCP 연결 초기에 CWND를 1MSS로 시작하여 ACK를 받을 때마다 CWND를 2배로 증가시킵니다. 매 RTT마다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빠르게 탐색하죠. 스트레시는 슬로우 스타트의 임계값으로 이 값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전환됩니다. 11번째, congestion avoidance입니다. 스트레시에 도달하면 선형 증가로 전환하여 혼잡을 회피합니다. RTT마다 MSS씩 증가하며 타임아웃이나 중복 ACK로 혼잡을 감지합니다. 혼잡이 감지되면 CWND를 축소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줄입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ongestion Control 클래스는 혼잡 제어 상태를 관리합니다. 초기화 시 CWND를 울스를 6조 5로 설정하고 Slow Start 상태로 시작합니다. On ACK Received 메서드는 ACK 수신 시 호출됩니다. Slow Start 상태에서는 CWND를 2배로 증가시키고 CCND가 S- 이상이 되면 Congestion Avoidance로 전환합니다. Congestion Avoidance 상태에서는 CWND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킵니다. On Timeout 메서드는 타임아웃 발생 시 S-를 CWND의 절반으로 설정하고 CWND를 1로 재설정하여 Slow Start로 돌아갑니다. On Duplicate X 메서드는 중복 ACK 3개, 수신 시 Fast Recovery 상태로 전환합니다. 12번째, Fast Retransmit과 Fast Recovery입니다. 3개의 중복 ACK를 수신하면 타임아웃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재전송합니다. 이것이 Fast Retransmit입니다. Fast Recovery는 S-+3MSS로 CWND를 설정하여 Slow Start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합니다. 13번째, ECN 명시적 혼잡 알림입니다. 라우터가 혼잡을 감지하면 팩을 드롭하지 않고 IP 헤더에 혼잡을 표시합니다. C 비트로 라우터가 혼잡을 표시하면 수신 측이 EC 플래그로 송 측에 알립니다. 송신 측은 CWR 플래그로 윈도우 축소를 확인합니다. 패킷 손실 없이 혼잡을 알릴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TCP에서 적응형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네트워크 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번, 네트워크 상태 변화에 따라 최적의 재전송 대기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3번, 수신 측 버퍼 크기에 맞춰 전송량을 조절하기 위해. 4번, 패킷의 순서를 정확하게 재조립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트워크 상태 변화에 따라 최적의 재전송 대기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응형 타임아웃은 네트워크의 RTT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타임아웃 값을 동적으로 조절합니다. 타임아웃이 너무 짧으면 정상적인 지연도 오류로 오해하여 불필요한 재전송이 발생하고 너무 길면 실제 오류 상황에서 복구가 지연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Stop and Wait ARQ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1번, 구현이 복잡하여 오류 발생이 높다. 2번, 패킷 손실 시 복구가 불가능하다. 3번,
ACK를 기다리는 동안 네트워크 활용도가 효율이 떨어진다. 4번. 수신 측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자주 발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ACK를 기다리는 동안 네트워크 활용도가 낮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Stop and Wait ARQ는 한 번에 하나의 패킷만 보내고 ACK를 받을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ACK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유유 상태가 되어 대역폭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Go back and ARQ에서 윈도우 크기가 쌓이고 패킷 뒷번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동작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패킷 뒷번만 재전송하고 나머지는 계속 전송한다. 2번, 패킷 3, 4번을 모두 재전송한다. 3번, 제 윈도우를 초기화하고 패킷 0번부터 다시 전송한다. 4번, 오류가 발생한 패킷 D번을 건너뛰고 패킷 8번부터 계속 전송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패킷 2, 3, 4번을 모두 재전송합니다. Go back and ARQ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패킷부터 그 이후에 전송된 모든 패킷을 재전송해야 합니다. 수신 측은 순서대로만 패킷을 수신하므로 패킷 D번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미 전송된 패킷 4, 4번은 수신 측에서 버려집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Go back and ARQ와 Selective Repeat ARQ를 비교할 때 Selective ARQ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수신 측 버퍼가 필요 없어 메모리 효율이 높다. 2번, 손실된 패킷만 재전송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한다. 3번, 구현이 단순하여 처리 오버헤드가 적다. 4번, 윈도우 크기에 제한이 없어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손실된 패킷만 재전송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Go back에는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패킷부터 이후 모든 패킷을 재전송해야 합니다. 반면 Selective Repeat ARQ는 손실되거나 손상된 선택적으로 재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전송을 줄이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TCP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수신 윈도우 어라운드 크기가 0으로 설정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1번, 송신 측이 연결을 즉시 종료한다. 2번, 송신 측이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단하고 수신 측의 윈도우 업데이트를 기다린다. 3번, 수신 측이 모든 버퍼를 비우고 새로운 연결을 시작한다. 4번,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활성화되어 슬로우 스타트가 시작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송신 측이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단하고 수신 측의 윈도우 업데이트를 기다립니다. 수신 윈도우가 0이 되면 수신 측의 버퍼가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송신 측은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고 수신 측이 버퍼를 처리한 후 윈도우 크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흐름 제어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TCP에서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흐름 제어는 송신 측 버퍼를, 혼잡 제어는 수신 측 버퍼를 관리한다. 2번, 흐름 제어는 수신 측의 처리 능력에 맞추고,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의 혼잡 상태에 대응한다. 3번, 흐름 제어는 UDP에서만, 혼잡 제어는 TCP에서만 사용된다. 4번, 흐름 제어는 패킷 손실을, 혼잡 제어는 패킷 순서를 관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 측의 처리 능력에 맞추고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의 혼잡 상태에 대응합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 측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 측의 처리 능력인 룰윈드에 맞춰 송신 속도를 조절합니다. 반면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경로상의 라우터와 링크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상태인 시우랜드에 따라 전송률을 조절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TCP 혼잡 제어에서 슬로우 스타트 단계의 동작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혼잡 윈도우를 RTT마다 MSS씩 선형적으로 증가시킨다. 2번, 혼잡 윈도우를 ACK를 받을 때마다
지수적으로 증가시킨다. 3번, 혼잡 윈도우를 고정 크기로 유지하며 패킷 손실을 모니터링한다. 4번, 혼잡 윈도우를 수신 윈도우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혼잡 윈도우를 AC 키를 받을 때마다 지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슬로우 스타트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지수적 증가를 수행합니다. 초기의 스윌랜드들을 1MSS로 시작하여 ACK를 받을 때마다 스윌랜드를 2배로 증가시킵니다. 매 RTT마다 윈도우가 2배가 되어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세 개의 중복 ACK를 수신했을 때 TCP의 Fast Recovery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동력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스탠드를 울 MSS로 재설정하고 Slow Start를 시작한다. 2번, Thrash를 현재 스윌랜드의 절반으로 설정하고 슬리는드를 S-+3 MSS로 설정한다. 3번, 연결을 재설정하고 Three-Way Handshake를 다시 수행한다. 4번, 타임아웃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한 후 재전송을 시작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Thrash를 현재 CCUND의 절반으로 설정하고 슬리는드를 S-+3 MSS로 설정합니다. 세 개의 중복 ACK는 패킷 손실의 징후로 간주되지만 타임아웃보다는 덜 심각한 혼잡 상황을 나타냅니다. Fast Recovery에서는 S-를 현재 CCUND의 절반으로 설정하고 C핸드를 S-3 MSS로 설정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ECN이 기존 혼잡 제어 방식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1번, 패킷 손실 없이도 혼잡을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번, 수신 측 버퍼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번, 암호화된 패킷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번, 물리 계층의 오류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패킷 손실 없이도 혼잡을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CN은 라우터가 혼잡을 감지했을 때 패킷을 드롭하는 대신 IP 헤더의 ECN 필드에 혼잡을 표시합니다. 수신 측은 이를 TCP 헤더의 EC 플래그를 통해 송신 측에 알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 패킷 손실 없이도 혼잡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전송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시퀀스 번호가 TCP 오류 제어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패킷의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2번, 패킷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QoS를 보장한다. 3번, 패킷을 식별하여 순서 재조립과 중복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4번, 네트워크 경로를 결정하여 최적의 라우팅을 수행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패킷을 식별하여 순서 재조립과 중복 감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시퀀스 번호는 각 패킷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수신 측은 패킷의 올바른 순서를 파악하여 재조립할 수 있고 중복된 패킷을 감지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K 번호와 함께 사용되어 어떤 패킷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는지 송신 측에 알려줍니다. TCP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학습을 마칩니다.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통신의 핵심을 배우셨습니다. 코드덱 KOL에서 더 많은 학습 자료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